한민재는 서울 역삼에 위치한 대형 물류기업 본사 건물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 유리 외벽에 새벽빛이 번져 있었다. 매일 보던 풍경이지만 오늘은 어쩐지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회사 내부에서는 새로운 국장에 대한 소문이 이미 한 달 전부터 돌기 시작했다. 일본 본사에서 파견된 인물이라고 했고, 조직 관리에 냉정하고 규율을 중시하는 성향이라는 얘기가 이어졌다. 직원들 사이에는 경계와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새로운 변화가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거라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불필요한 압박과 감시가 늘어날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불만을 내비쳤다. 민재는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늘 그렇듯 일정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 회사에서 11년째 일하고 있었다. 직급은 팀장급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보다 오래된 현장 경험과 실무 감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경험을 과시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다. 많은 동료들은 그를 신뢰하고 따랐고 어떤 이는 그의 침착함을 존경했다. 하지만 회사에는 늘 소리치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더 눈에 띄었다. 그래서 민재는 종종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불렸다. 로비는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침 회의를 준비하는 직원들, 택배와 문서들을 나르는 직원들, 언제나 일정하게 흘러가는 하루의 시작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에서 몇 명의 직원들이 흘러나왔다. 그 중에는 본사 인사팀장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된 미소가 서려 있었다. 그는 곧 새로운 국장을 맞이해야 했다. 새로 부임하는 사토 히로시 국장은 이미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 실적 중심, 효율 중심, 감정 배제. 그런 사람과의 첫 만남을 생각하면 누군가는 불편함을, 누군가는 묘한 기대를 품을 법했다. 민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 층으로 올라가면서 속으로 오늘의 분위기를 그려보았다. 새 국장은 분명 형식과 질서를 중시할 것이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은 내부의 관계와 흐름을 이해하기 전까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 할 가능성이 높았다. 마찰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민재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몸을 낮추고 천천히 상황을 지켜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매우 느리게 움직이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몇몇 직원들이 이미 모여서 속삭이고 있었다. 오늘 9시에 도착한다더라. 일본 본사에서는 성과 압박이 엄청나다던데 우리도 그렇게 바뀌는 건가? 그 목소리들 사이로 불안, 기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긴장이 얼기설기 섞여 있었다. 민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주변이 흔들리더라도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리고 9시가 가까워졌을 때였다. 사무실 전체의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그리고 복도를 따라 올라오는 발걸음들. 그것은 소리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움직임으로 감지되는 변화였다. 모두가 저절로 몸을 반듯하게 세우고 시선을 정리했다. 그들은 새로운 권위의 등장을 향해 준비하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사람은 인사팀장이었고 그 옆에는 낯선 얼굴의 남자가 있었다. 검은 정장, 매끈하게 정돈된 머리, 차가운 눈매. 그는 주변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미 이 공간의 위계를 가늠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숨을 들이쉬는 방식조차 절제되어 있었다. 그가 바로 새로운 국장 사토 히로시였다. 사토의 시선은 사무실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직원은 하나의 사실을 느꼈다. 이 사람과의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아무 말 없이, 아무 감정 없이, 단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미 힘의 균형은 정해지고 있었다.
한민재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강하게 남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말이 적었고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조용하다는 것이 무력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의 침묵은 누군가를 압도할 수 있는 차분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사무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작은 갈등과 감정적 충돌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바람이 지나가듯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그가 누군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불필요하게 무겁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토가 방을 나간 뒤 사무실에는 짧은 침묵이 남았다. 퇴근 준비를 하던 몇몇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어떤 이는 호기심을, 어떤 이는 조심스러운 불안을 담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새로운 국장이 특정 직원을 주목한다는 것은 단순한 관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그것은 곧 평가의 시작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재편의 신호일 수도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거실은 고요했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은 도시의 빛에 의해 흐릿하게 밝혀져 있었다. 그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무심하고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간의 감정은 아주 작은 파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작은 파도가 큰 변화를 시작할 수도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다. 아주 작은 소리. 그러나 그에게는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내일 그는 말하지 않고 서 있을 것이다.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한민재는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회사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새벽 공기는 선명했고 도시의 소음은 아직 본격적으로 깨어나기 전이었다. 그는 검은색 세단의 시동을 끄고 잠시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 눈을 감았다. 그렇게 호흡을 가다듬는 습관은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 있었다. 오늘은 어제와 같으면서도 전혀 다를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다. 조직이라는 구조는 변화를 싫어하면서도 한 사람의 등장만으로도 쉽게 흔들리기도 한다. 어제 본 사토 히로시의 시선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구조를 재편하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문을 열고 채서 내리는 순간 건물 앞에서는 이미 몇 명의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민재의 차를 익숙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자동차의 진짜 가격이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민재는 예전부터 불필요한 과실을 싫어했다. 그에게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절제와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는 그 결과를 드러내지 않았다.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자동차만 보게 되고 사람을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가 차문을 닫는 순간 건물 입구 쪽에서 어제 본 낯익은 인물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새로운 국장 사토였다. 사토는 아침 햇빛 아래에서 차분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 눈빛은 누군가를 평가하고 분류하고 필요하다면 배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시선이었다. 사토는 민재 앞에서 멈추었다. 차 준비됐나? 그 한마디는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이미 결정된 역할을 확인하듯 나왔다. 민재는 조용히 사토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불편함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고 묻는 듯했다. 그러나 사토는 그 침묵의 의미를 읽지 못했다. 회의실까지 태워주게. 짐이 좀 있어서.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부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닌 흐름을 읽는 선택이었다. 엔진이 다시 켜졌고 사토는 뒷좌석에 탔다. 그 태도는 이미 위계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사토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일본에서는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지. 그래야 조직이 흐트러지지 않지.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동의도 부정도 아니었다. 단지 상대가 스스로 드러나도록 기다리는 침묵이었다. 차가 회사 정문에 멈추었을 때 몇몇 직원들은 그 장면을 보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조용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모두는 알고 있었다.
이 오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권력이 관계를 정의하는 첫 순간이었다. 사토는 차에서 내리기 전 물었다. 자네 이름이 뭐였지? 한민재입니다. 사토는 고개만 끄덕이고 건물로 들어갔다. 그가 떠난 자리에서 민재는 잠시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체념도, 분노도 아니었다. 단지 흐름을 받아들이는 호흡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것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균열이었다. 침묵 속에서 균열은 가장 빠르게 퍼진다. 로비 안에서도 직원들의 시선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말 없이도 모두가 느꼈다. 오늘의 조용한 순간은 앞으로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그날 하루는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무게가 이동하고 있었다. 그 미소는 승리의 표정도 불만의 표정도 아니었다. 그저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다. 누군가는 소리치고 누군가는 설명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서서 시간을 기다린다. 민재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토 히로시는 회사에 부임한 후 조직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직원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서류보다 인간의 숨결을 먼저 본다 믿는 사람이었다. 사람의 걸음, 말의 간격, 서로를 향한 시선. 조직은 이런 것들의 총합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신뢰는 숫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중요한 물류 노선 변경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여러 부서의 실무자들이 참석했고 사토는 회의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 노선은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더 직접적인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타당한 계산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그 경로는 최근 폭설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지연과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근거는 명확했다.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었다. 그러나 사토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위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변화에는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판단이 아니라 체면을 지키는 태도였다. 회의는 결론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공기는 확실히 바뀌어 있었다. 사람들은 숫자로 판단한 말보다 경험으로 말한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돼서 속삭임이 오갔다. 한 팀장이 맞는 것 같은데 국장은 계산만 보는 것 같아. 그러나 누구도 그 말을 크게 하지는 않았다. 조직에서는 말이 때로는 무기가 된다. 그날 오후 사토는 민재를 불렀다. 둘은 회사 뒤편의 휴게 공간에서 마주섰다. 자네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군.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험은 방향을 결정할 때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직은 방향을 빠르게 설정해야 할 때가 있지. 사토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은 온기가 아니라 압박을 감춘 베일이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방향이 잘못되면 조직은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말에 사토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조용한 사람이 내는 반박은 때로는 큰 울림을 가진다. 사토는 침묵을 끊으며 말했다. 주도권은 내게 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대로 서 있었다. 굽히지 않으면서도 맞서지 않는 사람. 그 침묵은 말보다 명확했다. 그날 밤 민재는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서 흐릿하게 반짝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흐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명확한 언어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곧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한민재는 다음 주가 시작되면서 회사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사내의 공기에는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읽으며 움직였고 말의 길이와 숨의 깊이까지 계산하는 듯했다. 새로 부임한 사토 히로시는 짧은 시간 안에 회사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위치와 관계까지도 재정비하려 하고 있었다. 어느 아침 민재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주차장에서 차 문을 닫으려던 순간이었다.
뒤에서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시간 괜찮나? 돌아보니 사토가 서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 코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예의 바르지만 그 예의는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려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외부 방문 미팅이 있다. 운전 좀 부탁하지.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건네졌다. 마치 이미 정해진 역할처럼. 사토는 민재의 직급도 역할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준비하겠습니다. 사토는 만족한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에서의 공기는 조용했다. 사토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민재는 도로의 흐름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이야기는 흘렀다. 사토는 한국의 조직 문화가 지나치게 감정을 중시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그런 흐름을 바꾸고 싶어 했다. 민재는 영원히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회의 장소에 도착했을 때 외부 파트너 측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민재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를 운전기사로 받아들였다. 그 순간 사토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가 어떤 위치인지 알려줄 수 있었지만 굳이 그러지 않았다. 그 미묘한 선택,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사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통보였다. 민재는 그 말에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복종이 아니었다. 그 침묵은 판단을 미룬 것이었다. 판단은 시간이 하게 되어 있다.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몇몇 동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이미 회사 안에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한 팀장이 운전을 했다고? 국장이 일부러 그런 건가? 말도 안 돼. 하지만 아무도 크게 나서서 그 일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회사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은 오래된 생존 방식이었다. 민재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손끝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호흡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 속에는 아주 미세한 결의가 떠오르고 있었다. 자존심은 소리치지 않는다. 진짜 자존심은 조용히 서서 견딘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 버틸수록 무게가 생긴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의 분위기는 말없이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시선의 방향과 속삭임의 높이는 전과 달랐다. 말 대신 침묵이 흘렀고 침묵 속에는 질문이 숨어 있었다. 한민재가 자리에 앉자 옆자리의 후배 직원인 이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팀장님, 어제 일, 그 말은 완전히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의미는 충분했다. 민재는 서서히 고개를 들어 서준을 보았다. 괜찮다. 그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마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소리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점심시간 회사 식당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구분하고 있었다. 사토가 자신의 팀원들과 식사할 때 주변의 공기는 살짝 긴장되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사토가 떠난 뒤에서야 멀리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본식 방식인가? 근데 한 팀장은 다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조용히 버티는 게 무섭지. 그 대화는 칭찬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감지였다. 조용한 힘을 감지하는 순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입을 낮춘다. 그날 오후 회의가 또 열렸다. 이번에는 부서 간 협업 조정을 위한 자리였다. 사토는 단단한 목소리로 회의를 이끌었지만 그의 말은 어딘가 단단하면서도 거칠었다.
숫자와 구조만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이었다. 회의 도중 민재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차분히 말했다. 이 일정은 각 부서의 작업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안에 정확하게 닿았다. 사토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깨달음 직전의 충격 같은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몇몇 직원들은 조용히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 속에는 말하지 못한 응원이 있었다. 그리고 조용한 연대감이 피어나고 있었다. 오후 해가 기울 무렵 민재는 잠시 계단참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빛은 건물 사이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알고 있었다. 사토는 아직 자신이 무엇을 오해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은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한 번 생긴 균열은 침묵 속에서 가장 빨리 자란다. 사토 히로시는 회사의 분위기를 빠르게 장악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반대 의견은 논리적으로 아닌 태도로 누르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투는 언제나 단정하고 예의 바른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평가하고 줄을 세우려는 힘이 분명 존재했다.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언어의 간격을 재고 숨을 한 번 더 조절했다. 그것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긴장이었다. 한민재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항상 하던 대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어진 일을 처리하고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했다. 그러나 침묵은 때로는 무기로 변한다. 사토는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리치거나 설득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그는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배경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사토는 팀 전체가 모여 있는 상황에서 민재를 불렀다. 한 팀장, 지난 공급 라인 분석 보고서 말인데 그 방식은 구식이지 않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은 질문이 아니라 지적이었다. 사내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하는 발언이었다. 민재는 서류를 정리한 뒤 고개를 들었다. 데이터 변동성이 큰 구간이 있어서 신뢰도를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떨어지지 않나? 사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위의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민재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의 말과 그 말 속의 의도를 천천히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속도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손실 가능성이 크다면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한 답이었다. 감정은 없었다. 방어도 없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은 방안의 공기를 아주 미세하게 바꾸었다. 여러 직원의 눈빛이 사토와 민재 사이를 오갔다. 사토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아주 조금 굳어졌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 위험하지.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경고였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똑바로 서 있었다. 그 자세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존재의 무게였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각자 자리를 정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에는 생각이 있었다. 국장이 한 팀장을 얕본 거야. 모르고 있는 건 국장 자신이네. 조용한 사람이 제일 무섭지. 그 속삭임은 사토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사람은 들리지 않는 경고를 가장 늦게 깨닫는다. 그날 오후 사토는 혼자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유리창 밖으로는 도시의 흐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목적을 잃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한다. 그는 자신이 이 흐름을 조정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았다. 조직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신뢰는 보고서에 적히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먼 곳까지 닿는다. 민재는
퇴근길에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날의 하늘은 잔잔했고 바람은 느리게 불었다. 그는 차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서서 손에 열쇠를 쥔 채 눈을 감았다. 조용한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 싸움은 소리를 내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를 밀어붙이지도 않는다. 다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버티고 서 있을 뿐이다. 며칠 뒤 본사에서 중요한 외부 협력사 임원이 방문하는 날이었다. 전 직원이 긴장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고 사무실 공기는 정돈된 정적 속에서 움직였다. 로비는 반짝였고 안내 데스크는 정갈하게 갖춰져 있었다. 모두가 이 만남이 회사의 향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토는 일찍부터 로비에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매끄러운 태도와 절제된 미소를 유지하며 상황을 조율했다. 그리고 그 옆에 한민재가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본래 그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다. 그의 위치는 실무 보고를 담당할 팀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사토는 일부러 그를 로비 배치에 두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조용한 자리 바꾸기, 즉 지위의 상징적 조정이었다. 외부 임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민재를 보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아, 기사분이 안내해 주실까요? 사토는 아무런 정정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한순간의 움직임,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하기 위한 침묵이었다. 회의 내내 민재는 말하지 않았고 사토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계산과 절차를 능숙하게 제시했고 파트너들은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러나 서류에 담긴 방향은 어딘가 얇았다. 깊이는 없었고 반복된 문장이 많았다. 회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고요 속에는 전과 다른 기류가 있었다. 사람들은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구부러져 있지 않았고 시선은 낮아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똑바로 서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동료들은 깨닫고 있었다. 굴욕의 순간에 소리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다른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토는 그 침묵을 다시도 읽지 못했다. 그날 밤 민재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들은 멀리 있었지만 분명하게 존재했다. 사람의 존엄은 소리로 증명되지 않는다. 존엄은 지워지지 않는 자세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그 자세는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사내 복도는 하루 종일 조용한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주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짧게 스쳐 지나가는 눈빛, 서로를 살피는 조심스러운 호흡, 그리고 말끝을 흐리는 대화가 반복되었다. 누구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어쩌면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한민재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작은 목소리들을 지나쳤다. 어떤 목소리는 동정이었고 어떤 목소리는 불편함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있었다. 조용한 질문. 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보통 억울함을 느끼면 목소리를 높인다.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면 무언가를 증명하려 든다. 그러나 민재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고 항의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분히 이어갔다. 그 태도는 많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침묵은 때때로 분명한 언어가 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한켠에서 몇몇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 팀장이 정말 기사 취급을 받았다며? 근데도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게 더 무섭지 않아? 그 말에 옆에 있던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용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한 번만 말하지. 그 한 번이 다 뒤집어 놓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은 누구의 귀에도 크게 들리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물 위로 날아가는 먼지처럼 사라졌다. 그 시각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사토 히로시는 여러 부서를 모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숫자와 표에 집중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과 호흡에는 관심이 없었다. 속도를 높일 수 없습니까? 그의 그 한 문장은 명령이 아니라 구조였다. 하지만 실무자들 사이의 눈빛은 복잡했다. 그 속도는 누구의 시간을 더 압박하고 누구의 야근을 늘릴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도 직접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민재가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급하지 않았고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사토와 민재 사이를 오갔다. 그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있었다. 말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명한 긴장. 회의가 끝난 뒤 사토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아직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권위를 사용해 사람을 움직인다고 믿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신뢰와 존중은 명령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민재는 퇴근 시간에도 서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컴퓨터를 끄고 서류를 정리한 후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소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자세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자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분명해진다. 며칠 뒤 중요한 내부 검토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향후 분기 전체의 물류 운영 계획을 조정하는 자리였다. 여러 부서의 실무자와 팀장들이 모였고 자료는 테이블 위에 정리되어 있었다. 사토 히로시는 회의의 중심에 섰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처럼 보였다. 우리는 비용 절감을 위해 라우팅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사토의 말은 명확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테이블 주변의 사람들은 서로 조심스럽게 시선을 교환했다. 그 결정은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위험도 함께 증가시키는 방향이었다. 그때 민재가 자료를 조용히 넘기며 말했다. 해당 루트는 기상 상황 변동이 심하고 그에 따른 운송 지연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사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보았다. 위험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민재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의 말 속의 의도를 먼저 파악했다. 사토는 효율을 원했다. 하지만 효율은 당위일 수도 있었다. 속도는 중요합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지연이 발생할 경우 손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속도는 바로 보이지만 손실은 늦게 드러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조금 더 길게 쉬었다. 사토는 미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 말은 단단했지만 깊지 않았다. 그것은 경험이 아닌 원칙을 반복하는 말이었다. 민재는 서류를 접으며 말했다. 경험은 속도를 보완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아주 느리게 흔들렸다. 누구도 큰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무게는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회의가 끝날 때쯤 한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 말 필요했어요. 민재는 미소도 짓지 않고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다. 그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말한 것이었다. 사토는 회의실을 나가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아직 인정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아직 몰랐다. 침묵 속에서 자라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본사 7층의 대회의실은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밖으로는 서울 강의 흐름이 길게 펼쳐져 있었지만 안의 공기는 정적과 긴장으로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분기 전략 검토 회의라는 이름 아래 여러 부서 팀장들과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와 태블릿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자리마다 준비된 물컵은 손때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사토 히로시는 회의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자세는 늘 그렇듯 반듯했고 말의 톤은 일정했다. 하지만 그 일정함 속에는 타인을 움직이려는 강압적인 구조가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시선을 직접 마주하지 않으려 했다. 마주 보는 순간 자신이 평가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분기에는 기존 경로 대신 신규 운송 라인을 시범 적용하겠습니다. 사토의 말은 단호했다. 비용 절감 효과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비용 절감은 분명 중요하지만 운송 현장은 수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날씨, 운전자의 숙련도, 지역 도로 사정,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그런 세계는 숫자보다 감각이 먼저다. 그때 모두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한민재. 그의 손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모든 시선을 끌었다. 해당 신규 경로는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장기 지연 문제가 있었던 지역을 포함합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조용했다. 사토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말했다. 위험 요소는 관리하면 됩니다. 속도가 우선입니다. 민재는 자료를 넘기며 천천히 말했다. 속도를 앞세우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연이 발생하면 재계약 비용과 보상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 말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감정보다 더 깊게 파고든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숨을 조금 더 천천히 쉬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사토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은 민재를 향하고 있었다. 그 침묵은 인정이 아니었다. 그 침묵은 측정이었다.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토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멈춰 있는 조직은 뒤처집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다만 방향이 틀렸을 때 속도는 더 큰 손실을 만듭니다. 다시 정적. 사람들은 누가 이기고 있는지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 더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는 분명히 보였다. 회의가 마무리되자 사람들은 천천히 자리를 정리했다. 의자는 가볍게 끌렸고 종이의 사소한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복도에서 직원 한 명이 작게 속삭였다. 한 팀장은 말할 때보다 말 안 할 때가 더 무서워.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무게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흔치 않다. 사토는 회의실 마지막에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느린 숨을 내쉬었다. 그의 명확했던 확신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민재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눈을 감았다. 오늘도 소리 없는 싸움이 있었다. 그러나 싸움은 목소리로 결정되지 않는다. 싸움은 누가 끝까지 서 있는가로 결정된다. 사무실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키보드 소리와 프린터 움직임, 서류가 넘겨지는 작은 마찰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는 긴장과 질문이 흐르고 있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어느 순간 누군가는 말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점심 직전 회의실로 다시 소집 통보가 내려왔다. 이번에는 각 팀 실무자까지 포함된 확장 회의였다. 사토는 테이블 앞에 서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있었다. 운송 라인 재배치는 예정대로 다음 주부터 실시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웅성임조차 없었다. 그 조용함은 동의가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다. 그때였다. 한민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지만 모든 시선을 끌었다. 침묵이 회의실 전체를 잠식했다. 민재는 서류 한 장을 들고 테이블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해 동일 노선 테스트 보고서입니다. 지연 사례 살인 비건. 손실 비용은 3억 원을 넘었습니다. 사토의 눈이 민재를 향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사토는 단호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결정은 사실을 기반해야 합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실무자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손을 천천히 멈췄다. 사토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조직은 속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속도는 방향이 맞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정적. 그 정적은 길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사토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인식의 시작이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회의실의 모든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누구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회의는 조용히 끝났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잠시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같은 문장이 떠오르고 있었다. 조용히 말하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퇴근길 사무실 창가 앞에서 한 동료가 민재에게 다가왔다. 그는 말 대신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 인사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존중이었다. 민재는 천천히 인사를 받았다. 그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음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변화는 소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변화는 자세로 만들어진다. 며칠 후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경고 알림이 올라왔다. 신규 운송 라인의 첫 출하분이 예상 시간보다 14시간 지연되고 있었다. 보고서는 조용히 담당 부서들 사이를 돌았고 누구도 큰 소리로 상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지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문제는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표정과 마음이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사토 히로시는 처음에는 단순한 변수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연 보고서를 보면서도 얼굴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초기에는 항상 오차가 있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그 말은 겉으로는 논리적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유지하려는 긴장이 숨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 긴장을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연은 단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같은 노선에서 이틀 연속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차량은 눈이 내린 도로에서 속도를 줄여야 했고 항만에서는 하역 일정이 꼬였다. 컨테이너는 대기했고 대기는 비용으로 이어졌다. 숫자는 종이에 적히지 않은 무게를 품고 있었고 그 무게는 서서히 조직 전체로 번져갔다. 사무실 복도에서는 다시 조용한 대화들이 흘렀다. 한 팀장이 말했던 부분이 그거였지. 예상했던 대로네. 근데 한 팀장은 아무 말도 안 하네. 맞았다. 한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연 보고서를 읽고 관련 팀에 조용히 데이터를 공유하고 상황을 예측하며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했다. 그는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문제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도록 기다렸다. 사토는 지연 보고서를 읽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번 회의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빠르게 오갔다. 실무자들은 조심스럽게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 제안들은 모두 사토가 세운 방향과는 어긋나 있었다. 사토는 그 말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은 확신이라기보다 확신을 지키려는 방어였다. 그 순간 회의실 뒤편에서 서류를 넘기던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손을 들지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다. 단지 사토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것은 비난도, 동정도, 조언도 아니었다. 그저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사람들의 마음에 조용히 새우며 들었다. 퇴근 시간 한 실무자가 민재에게 다가왔다. 말 안 하실 겁니까? 민재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답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실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그리고 기다림은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날 밤 사토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건물들 사이에 반짝이는 불빛들은 거리를 따라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다시 펼치고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문제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가 보지 않으려 했던 것에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주 조용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 불안은 크지 않았지만 명확했다. 침묵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점점 더 크게 들리고 있었다. 지연은 결국 손실로 이어졌다. 협력사로부터 항해 메일이 도착했고 계약 조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회사 내부에서 손실 비용 보고서가 올라오자 경영진은 상황 파악 회의를 요청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내부 검토가 아니라 책임 소재가 논의되는 자리였다. 사토는 회의실로 향하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의 걸음은 평소와 같았지만 발끝에는 아주 작은 힘이 실려 있었다. 그 힘은 버티려는 몸의 반응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중립적이었지만 눈빛은 분석적이었다. 사토는 보고서를 펼쳐 손실 경위를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일정했고 논리는 체계적이었다. 그러나 한 간부가 조용히 물었다. 해당 경로 변경에 대한 내부 검토 의견은 없었습니까? 사토는 잠시 멈추었다. 그 질문은 회의의 중심을 바꾸고 있었다.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검토 의견은 있었습니다. 한 팀장이 우려를 제기했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다. 모두의 시선이 천천히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는 한민재로 향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고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조용함은 정당함의 형태였다. 간부는 다시 물었다.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한 실무자가 서류를 제시했다. 회의실 안의 긴장과 침묵이 서로를 밀어내며 가득 찼다. 서류에는 명확한 경고와 근거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사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처음이었다. 그는 말을 잃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졌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무게 중심이 바뀌었다. 복도에서 사토는 민재를 마주쳤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사토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가 잘못 보았군.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다. 그 말은 인정이었다. 그리고 인정은 변화의 첫걸음이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지도 승리의 미소를 짓지도 않았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위치에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 며칠 뒤 본사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다. 국제사업 총괄본부에서 보내온 서류였다. 그 문서에는 최근 분기 손실 보고서와 함께 운송 라인 변경 결정의 검토 과정에 대한 질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즉, 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사무실 공기는 조용했다. 사람들은 문서를 직접 읽은 것이 아니었지만 표정과 발걸음에서 이미 상황의 무게를 감지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숨을 조심스레 들이쉬었고 누군가는 모니터를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사토 히로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서를 천천히 읽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며칠 전과는 달랐다. 확신으로 굳어있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처음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는 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민재의 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사무실의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 시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조직의 균형점과도 같았다. 사토는 민재의 책상 앞에서 멈추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나?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그 말에는 오랜 침묵 끝에 나온 진실한 요청이 있었다. 두 사람은 회의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 한순간의 정적이
방 안을 채웠다. 사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그때 자네가 한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다. 그 말은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였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직에서는 때때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알고 있을 때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토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나는 속도를 선택했다. 하지만 방향을 잃고 있었다. 그 고백은 낮고 조용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피로와 처음 마주한 자신에 대한 자각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사토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었다. 그 말은 무너지지 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사토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도와줄 수 있겠나? 민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네, 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아주 천천히 풀어졌다.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지만,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분명 하나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변화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변화는 자세가 바뀌는 순간에 일어난다. 다음 날 오전, 핵심 실무자들이 모인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전과 달랐다. 사토 히로시는 더 이상 중심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회의의 중심에는 한민재가 있었다. 민재는 서류를 펼치고 차분하게 말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운송 라인의 지연 원인을 구간별로 재정리하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말에는 길을 다시 세우는 사람의 확신이 있었다. 그는 서류의 수치를 하나씩 짚으며 문제 지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단기 조정안, 중기 보완안, 장기 구조 재설계안까지 정리해 두고 있었다. 실무자들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 계획이 현실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계획임을 알고 있었다. 사토는 말없이 그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펜을 꽉 쥐고 있지 않았다. 그는 배우는 사람의 자세로 앉아 있었다. 회의가 끝나갈 즈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한 팀장님, 이렇게까지 준비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준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은 늘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말은 겸손이 아니었다. 그 말은 책임의 분배였다. 사람들의 표정은 천천히 바뀌었다. 그 바뀐 표정 속에는 신뢰가 있었다. 신뢰는 소리로 생기지 않는다. 신뢰는 보여지는 태도에서 만들어진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회의실 밖에서 조용히 말했다. 한 팀장이 우리 회사를 살리고 있네. 조용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주 낮게 속삭였다. 그게 진짜 리더지. 그 말은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사토는 회사 옥상에 서 있었다. 도시의 바람은 서늘했고 그 바람은 천천히 그의 마음을 식히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진짜 힘은 소리를 내지 않는 곳에 있는 건가? 아래 주차장에 한민재의 검은색 세단이 보였다. 그는 처음 그 차를 봤을 때 자신의 태도를 떠올렸다. 오판, 가벼움,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깨달은 것. 사토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바람 속에서 마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는 배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토 히로시는 그날 이후 회사의 복도를 걸을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 시선은 존중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 시선은 침묵 속에서 진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회의실에서 한민재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다. 힘은 더 이상 지위나 명령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힘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자세에 있었다. 사토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민재가 남긴 검토 기록, 현장 보고,
예측 모델, 문제 발생 가능 시나리오가 있었다. 그 문서들은 과장 없이, 과시 없이, 단지 사실만을 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 문서들을 천천히, 정확하게, 겸손하게 읽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사토의 마음은 아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패배의 감정이 아니라 깨달음의 감정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가 무시했던 사람은 말이 적어서 약한 사람이 아니었고 권위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무게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확고한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사토는 사무실 문을 열고 민재가 있는 팀 구역으로 향했다. 직원들은 놀랐지만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다. 그들은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토는 민재의 자리 앞에서 멈추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준비된 자리였다. 실례했네. 그 한마디는 낮았지만 진실했다. 사무실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도, 기쁨도, 원망도 없었다. 그의 표정은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우리는 모두 배우며 일합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사토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방어가 무너지는 순간의 숨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숙임은 억지로 만든 예의가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은 자존심의 무게였다. 직원들은 그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장면은 오래 기억되었다. 그날 퇴근길, 사토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주차장을 지나며 천천히 걸었다. 어느 순간 그는 멈추었다. 검은색 세단, 처음 그를 오해했던 그 차.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보였다. 차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바뀌었다. 그는 조용히 웃음 같은 숨을 내쉬었다. 사람을 본다는 것은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다.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다음 주 전사 전략 보고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여러 부서가 한 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다음 단계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공기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발표 순서는 자연스럽게 사퇴서 민재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 회의들과 달랐다. 사토는 중앙에서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직원들은 그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지위는 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옆에 서는가로 드러난다. 민재는 자료를 펼치고 조용히 발표를 시작했다. 현재 물류 지연 문제는 조정 단계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구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는 신뢰를 얻은 사람의 무게가 있었다. 실무자들은 집중했고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설명은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다. 발표가 끝난 뒤 회의실은 잠시 고요해졌다. 그 고요 속에서 사토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테이블을 돌지 않았다. 그는 앞쪽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선 채 말했다. 이번 조정은 한 팀장의 판단 덕분입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위의 이동이었다. 사람들은 숨을 들이쉬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고개 숙임은 이겼다는 표시가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의 자세였다. 누군가는 눈을 깨끗하게 떴고 누군가는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조직은 그렇게 변했다.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회의실을 나가며 속삭였다. 이게 진짜 힘이구나. 말이 아니라 버티는 거지. 복도 끝에서 사토는 다시 한번 민재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 인사는 사람들 앞에서 한 것보다 오히려 더 무거웠다.
민재는 그 인사를 받았다. 말 없이, 표정 없이, 변화 없이. 인정은 소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정은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 사토 히로시는 어느 날 오후 천천히 한민재의 자리로 걸어갔다. 사무실은 평소처럼 조용했고 사람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일정한 박자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누군가는 다가오는 발걸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사토는 민재의 책상 앞에서 멈췄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말보다 깊은 인식이 있었다. 잠시 후 사토가 조용히 말했다. 회의실에서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겠나? 그 말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니었다. 그 말은 요청이었다. 둘은 빈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정적에 잠겼다. 햇빛이 유리창 사이로 조용하게 들어와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사토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내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방향을 정하면 모두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 말은 변명도 후회도 아니었다. 그 말은 자신을 처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고백이었다. 민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비난도 연민도 없었다. 그 시선은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사토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나는 사람을 보지 않았다. 역할만 보았지. 지위와 직급으로만 판단했다.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부끄러움의 형태였다. 자네가 침묵했을 때 나는 그 침묵을 약함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침묵은 확신의 자리였다는 것을.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사토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그 말은 다시 한번 요청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 진심이 있었다. 민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그 의미를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은 크지 않았지만 그 한 문장은 두 사람의 위치를 다시 정렬했다. 말보다 긴 것은 침묵이고 침묵보다 무거운 것은 인정이다. 회의실 밖에서는 아무도 이 장면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변화는 조용한 자리에서 시작된다. 몇 주가 흐른 뒤 회사는 서서히 안정되었다. 운송 라인은 재조정되었고 손실은 줄어들었으며 협력사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고 있었다. 문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이 문제를 통과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어느 저녁 퇴근 시간이 되어 직원들이 하나둘씩 건물을 나서고 있었다. 해는 느리게 지고 있었고 주차장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한민재는 주차장으로 걸어가 자신의 검은색 세단 앞에 섰다. 그 차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같지 않았다. 그때 복도에서 걸어 내려오는 발걸음이 들렸다. 사토였다. 그는 천천히 멈추더니 조용히 민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말이 없었다. 필요하지 않았다. 그 인사는 사과도 감정도 의식적인 상징도 아니었다. 그 인사는 인정이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사토는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이제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평온한 것이었다. 사토는 먼저 돌아섰고 민재는 천천히 차 문을 열었다. 도시의 바람은 서늘했고 저녁 하늘은 조용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로 평가되지 않는다. 사람은 누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느냐로 평가된다. 그리고 진짜 존중은 목소리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일 때 생긴다. 엔진이 켜졌다. 차는 천천히 어둠 속 도로 위로 나아갔다. 말은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의미는 남았다.